나는 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는 작고 대개는 거의 비어있는 호텔에서 야간 근무를 한다. 당연히 일하는 거는 짜증나지만 그 외에는 꽤 편안한 직업이다. 출근해서 책상에 앉아서 노트북에서 다운로드한 영화나 쇼를 본다. 인터넷은 좋지 않지만 손님들 시야에 벗어나 앉아서 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에 맞게 준비한다. 주기적으로 책상 앞 벽에 걸려있는 CCTV 모니터를 쳐다본다. 대부분은 프런트 데스크에 무언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보거나 아침에 동료들이 언제 도착하는지 보고 셔츠에 묻은 치토가루를 털고 그들이 도착하기 직전에 반쯤 잠이 든 척을 하기도 한다. 카메라는 호텔의 다른 여러 구역도 보여준다. 각 계단, 외부 주차장의 여러 장면, 각 출구문, 주방, 세탁실, 로비, 그리고 다른 몇몇 구역을 보여준다. 헬스장에도 카메라가 있지만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다. 내가 일하는 호텔은 청결함이나 좋은 시설로 유명하지 않다. 우리 수영장은 몇 달 동안 손님에게 개방되지 않았고 헬스장에는 작동하는 러닝머신이 하나, 웨이트 트레이닝 기구 몇 개, 풀업바가 하나 있다. 나는 여기서 몇 달 동안 일했지만 안으로 들어간 적이 없는 것 같다. 어쨌든 오전 2시경에 책상에 앉아 영화를 보다가 CCTV 카메라를 확인하니 헬스장에 불이 켜져 있었다. 흐릿한 영상에는 평범한 외모의 남자가 나와 있었는데 나이는 많고 살찐 편이었고 작동하는 러닝머신 하나를 타고 달리고 있었다. 그를 체크인한 기억은 없지만 보통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차피 내가 교대하기 전에 들어온다. 어쨌거나 나는 생각했다. 그를 맘대로 판단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운동을 하는 듯 했다. 나는 또 다른 과자 한 봉지를 가져오기 위해 한 번 일어났다. 돌아와서 시간을 확인했는데 오전 2시 32분이었다. 내가 실제로 하는 일은 3시에 시작되는데 컴퓨터에서 매일 밤 업데이트를 실행할 때이기 때문에 그 무렵에는 순찰을 해야 했다. 나는 카메라를 잠깐 쳐다보았고 그 남자가 여전히 러닝머신을 달리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아직도 달린다고? 아마 휴식을 취한 다음 달리기를 시작했을 거야. 아니면 계속 천천히 달리고 있었을지도 몰라. 운동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나는 신기하다고 생각했다. 그 엉터리 영상 화질에서도 나는 그가 땀을 꽤 많이 흘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의 셔츠는 거의 한 톤이 더 어둡고 얇아진 머리카락은 눈에 띄게 뒤로 넘겨져 있었다. 그때 내 생각은 그저 그가 열심히 한 거겠지 였다. 어쩌면 이 뚱뚱한 늙은이가 나에게 진짜 운동을 시작하도록 동기부여를 준 것일지도 모른다. 업데이트가 실행이 되고 순찰을 하기 위해 책상에서 일어났다. 보통 몇 분 정도면 끝난다. 사무실을 떠나기 전에 카메라를 다시 확인했다. 수상한 곳이 있다면 그쪽을 자세히 봐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 눈은 러닝머신 남자에게 사로잡혔다. 그가 여전히 달리고 있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그가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진짜 나는 아니고 헬스장 구석에 있는 카메라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얼어붙었다. 우리는 눈을 마주쳤지만 나는 그가 나를 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는 죽은 눈을 하고 있었고 얼굴에는 느슨하고 지친 표정이 있었다.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달리고 있었고 그의 팔은 더 이상 그의 달리기에 맞춰 휘두르지 않고 대신 그의 옆구리에 힘없이 매달려 있었다. 나는 몇 초 동안 그 자리에 서서 혼란스러웠고 내가 보고 있는 것에 소름이 끼쳤다. 이 녀석을 괴짜로 치부하고 모니터에서 눈을 돌려 내 일을 하러 가기로 결심하기 직전 그는 빌어먹을 미소를 나에게 지었다. 카메라를 향해 말이다. 그 소름돋는 넓은 미소는 그의 눈에 닿지 않았고 최악인 것은 그의 혀가 입에서 힘없이 튀어나왔다는 것이다. 마치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닫힌 입술뿐인 것처럼. 마치 그가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그냥 튀어나왔고 조깅의 리듬에 맞춰 움직였다. 또한 혀가 너무 길었다.
일반적인 사람의 혀와는 전혀 달랐다. 말할 것도 없이 나는 이 남자 때문에 정말 소름이 끼쳤다.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구석에 있는 카메라를 응시했는지, 그리고 내가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을 알아차리자마자 왜 미소를 지었는지 모르겠다. 분명히 이상한 타이밍이었거나 아마도 누군가 그를 쳐다보는 순간 카메라를 보고 있는 사람을 놀리려고 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의 깊은 곳에서 그가 실제로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오전 3시가 다 돼가고 있었고 3시 15분까지 순찰을 마치지 못하면 상사에게 혼날 게 뻔했다. 이 사람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나는 그에게서 눈을 떼고 싶지 않았다. 솔직히 왜 그런지도 몰랐다. 그러나 나는 긴장을 삼키고 화면에서 눈을 떼고 가능한 빨리 순찰을 하기로 마음먹고 빠르게 사무실에서 나갔다. 여기서 내 일을 아주 간단히 설명하자면 1층의 모든 시설을 확인하는 거였다. 복도를 따라 엘리베이터를 지나 우리가 아침 식사를 하는 로비, 그 옆으로 수영장, 세탁실 그리고 헬스장이 있다. 1층 맨 끝에 있는 헬스장으로 가는 길은 복잡해서 손님에게 구도로 안내하는 게 어렵다. 나 역시도 사무실에서 나왔을 때 헬스장을 바로 볼 수 없었다. 한편으로는 그 이상한 녀석과 거리가 멀어서 안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더 이상 내 시야에 들어오지 않아서 더욱 불안했다. 나는 오래된 노트에 순찰 결과를 적기 시작했고 각 목록마다 검사했다고 서명해야 할 것에 서명했다. 몇 가지 거짓말을 하긴 했지만 내 우선순위는 사무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걸 빨리 끝내는 것이었다. 나는 여기서 노출된 기분이었다. 로비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고 팝 라디오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 다른 잠재적인 소음은 가려졌다. 내가 그곳에 있었던 10분 동안 몇 초마다 정말 잘못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노트를 다 작성하자마자 사무실로 달려가 카메라를 다시 확인했다. 그가 여전히 런닝머신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인 것은 헬스장의 불이 꺼졌다는 것이다. 프런트 데스크에서 무거운 헬스장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아마도 스테레오가 너무 시끄러워서 들리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나머지 디스플레이를 훑어보며 그가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또는 어디든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그저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었을 뿐이다. 처음에는 카메라에 그가 보이지 않았는데 헬스장에서 미묘하지만 런닝머신 디스플레이에 희미한 불빛이 사용 중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여전히 켜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가 기구를 쓰고 끄는 것을 잊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그가 보였다. 그는 여전히 그 안에 있었고 여전히 달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어둠 속에서 그를 보지 못했다. 그의 눈은 디스플레이에 반사된 2개의 작은 빛처럼 여전히 나를 직접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보고 숨이 막혀서 숨을 참았다. 그가 아직도 거기에 있는데 왜 불이 꺼졌을까? 그것은 모션 센서였다. 아마 그가 완벽하게 가만히 서 있다면 결국 꺼질지도 모르지만 그는 여전히 같은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 그는 분명히 지쳐 있었고 온몸이 앞으로 처져 있었고 팔은 앞뒤로 휘둘렀지만 다리는 내가 그를 처음 알아차렸을 때와 같은 속도로 계속 움직였고 그의 머리는 부자연스러운 각도로 찍혀들어 계속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마음속으로는 이 남자가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어떤 종류의 정신질환이 그를 계속 달리게 했을지도 모르지만 두려움 때문에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었고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서 눈을 떼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는 갑자기 달리기를 멈추고 런닝머신에서 떨어져 타일 바닥에 머리를 박았다. 카메라는 소리를 기록하지 않았지만 나는 금이 가는 소리를 들었다고 확신할 수 있었다. 충격에 빠져서 불이 다시 켜지고 목이 분명히 부러진 채 머리가 뒤로 축 늘어진 채 서 있는 것을 보고 반응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가 일어나자마자 그는 방에서 달려나와 세탁실 카메라, 수영장을 지나 로비를 반쯤 지나갔고
나는 경직에서 깨어나 사무실 문을 쾅 닫고 잠갔다. 문을 닫은 지 2초 후 사무실 문을 세게 여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또 한 번, 또 한 번. 마치 그가 자신의 몸을 망치로 사용하듯 문에 계속 부딪혔다. 나는 다시 카메라를 보았지만 사무실 문 입구를 직접 보이는 것은 없었다.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남긴 피의 흔적이 헬스장에서 로비까지 이어져 있는 것뿐이었다. 이 빌어먹을 것이 문을 세게 부딪히는 힘에 방 전체가 흔들렸고 나는 경찰에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실패했다. 문은 단단했지만 그가 이 세기로 계속 간다면 그렇게 오래 버틸 수 있을 거라고는 믿지 못했다. 나는 그저 문과 카메라를 번갈아 보며 다른 손님이 소란을 알아차리고 이 녀석의 주의를 나에게서 떼어놓기를 이기적으로 변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호텔에서 빠져나가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정확히 3분 후 두드리는 소리가 멈췄다. 소리가 멈추자마자 내 눈은 모니터로 향했다. 그는 분명히 여전히 거기에 있었다. 사무실 뒤쪽으로 이어지는 피 묻은 발자국이 없었기 때문이다. 얼마나 오랫동안 거기에 서서 화면을 응시하며 이 녀석이 걸어가는 것을 보여주기를 바랬는지 모르겠다. 그때 오전 6시 28분경 3층 엘리베이터를 가리키고 있는 카메라에서 움직임이 보였다. 운동복을 입고 체육관 타월을 든 젊은 남자였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그에게 경고하거나 이 녀석이 하려는 일을 막는 방법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화재 경보기를 누르거나 무기로 사용할 의자나 무언가를 잡고 달려들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짓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 남자가 3층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로비로 내려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지난 3시간 18분 동안 내 사무실 문 앞에 서 있던 그 생물이 움직였다. 여러 대의 카메라 디스플레이를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그 망가진 몸은 손님을 향해 달려가 벽에 부딪히며 피 묻은 흔적을 남겼다. 손님이 엘리베이터에서 한 발짝 내닫기 전에 이 녀석이 손님을 엘리베이터 안으로 태클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다시 닫히면서 반대쪽 벽에 피가 튀는 것만 보였다. 이것이 내가 호텔에서 나가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을 기회였지만 나는 두려움에 휩싸여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고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한번 천천히 열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아까 그 손님은 엘리베이터 탔을 때와 똑같이 엘리베이터에서 나갔다. 그는 얼굴에 똑같은 쾌활한 미소를 띠고 있었고 나는 그가 프런트 데스크를 지나 로비, 수영장, 세탁실을 지나 헬스장까지 걸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나는 곧장 문을 나서서 호텔 밖으로 뛰쳐나갔다. 나는 아직 집에 갈 수 없어서 호텔에서 몇 킬로 떨어진 차 안에서 이 글을 쓰고 있지만 만약을 대비해 이 상황을 대중에 공개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 남자가 지금 런닝머신을 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내 동료나 다음에 호텔에 들어오는 사람은 내가 겪은 일을 다시 겪어야 할 거라는 걸 알지만 신경 쓸 수가 없었다. 사무실 안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지금은 차 안에 있는 게 너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 아직도 다리가 떨리고 지금 하고 싶은 일은 그저 달리는 것뿐이다. 최대한 빨리, 최대한 멀리 달려야 한다.